그냥 처음에 어디서 갔냐면 우악부사라고 단군, 단군이라 그냥 말은 단제라고 해요. 단군 대황조. 그저 현기분명 14층 전체를 다 쓰고 원종 했던 양반인데 저기 계룡산에 여학번역은 연정을 시켜서 해가지고 그 중국 수비하기 전에 백두산하고 길림석에 다 들었어요. 도교 저기는 다 들었어. 길림석에 북쪽에 대한 게 호수가 하도 많은데 그 안에 거기 낙하산이라고 바위가 동그란 바위가 있는데 엄청 큰 바위에 산이 넘다고 바위인데 동그란데 거기서 도교 저기더라고. 물이 크게 되는데 뺑 돌아가면 전부 다 구멍이 빵 나면서 그 뱀의 집간에 다 들어놨어요. 근데 거기가 그 한 굴에 하나씩 사람 하나씩 다 들어가는데 도교 공부하는 거기는 그때도 그 공산주의 때인데 여기에 그 국가에서 거기다 들어가면 뭐 신양을 해준다고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는데 거기 습달층에 스텔라를 짐으로 들어가면은 쌀을 마치 달아가지고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밧줄을 내리는 거예요. 밧줄을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밧줄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나오면 밧줄 떨어지고 나가는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냥 막 검은 걸 다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딱 차고 다니는데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가 이제 그 양반이 그 의학도사하고 시험이 크게 펴보내고 대치 푸시고 그런 양반인데 그 서초동에다가 또 한 대에서 도장을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만났잖아요. 수진에서 그래서 갔다가 거기에 가서 거기서 상대 다 다니셨어요? 네. 아니 저 여행 아니고 거기 갔다가 거기도 와서 이제 서초동에 또 고장난 거 거기 보고 왔다가 하다 보니까 수진선이 거기 저 앞에서 들어가서 만나. 그래서 김재수 박사 추천했다 그랬죠? 네? 김재수 박사 추천했다고. 김재수 박사.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동대 저분 스님 그 교수님 있었잖아요. 거기 선무도 그 양반이 오다니고 그 양반한테 거기서 선무가 이제 동대에는 거기서 나왔는데 그걸 말이고 무슨 뭐더라지 오무도 그 호랭이 원숭이 찌그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오금이 그래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거 선생님이 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선무도를 거기서 해가지고 쫙 골근사가 본사예요. 거기 가서 삼단까지 땄는데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게 선무도가 거기 붉은사에 가지고 이치로 크게 해놓고서 일을 많이 했는데 뛰면 팍 떨어지잖아요. 첫 번에 모두 따지고 하니까 이 관중에만 가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 운동하고 그런지 제일 치는 게 뭐냐면 행선을 쳐요. 행선. 새벽에 일어나서 몇십이 그냥 돌려. 저희 태극권 마냥 빨리 웃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욕설을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 이런 쪽에만 모르는데 이 몸일 하는 거, 몸이라고 걸려서 하는 거, 여기는 삼포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단장에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져요. 몸이 좋아진다. 당연히 좋아질 것 같아. 이게 이런 가지고 자꾸만 하면 몸의 변화가 별로 없다. 목적이 몸을 좋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진짜로 진리를 찾아가는 건지 그런 차이는 좀 좋습니까? 그건 목적은 이제 몸을 좀 한다는 그런. 좋다고 하니까 뭐 다 하다 보니까 저는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도르니까, 예, 몸이 기가 도르니까 이 몸이 활발해지고 아픈 거 이렇게 좀 뭐 이런 종인적인 거 이렇게 좀 되더라. 그래서 난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 같아. 예. 호르몬이 성에 대한 호르몬 말고 예. 몸에 컨트롤 제일 좋은 그런 저 분비물이 제일 돌면은 몸 전체가 활기가나고 그 힘도 나고 어디 가서 뭐 운동하다 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힐 때 힘을 다 하면 상대방은 쓰러지는 거야. 그 무술의 장점이 있어. 예? 무술의 장점. 아, 예. 저 인걸 스님 그냥 뭐 무술하는 거 봤어요? 인걸 스님은 잘하죠. 예? 그냥 도사인데 보모다. 글쎄 인걸 스님은 예.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거기서 다 만났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인걸 스님 사제가 더 잘하지. 호합사 있고. 아, 원욱 스님. 예. 원욱 스님이 훨씬 잘해요. 아, 선관명이 안 보는데 그 조금 스님한테는 좀 선배인데 예. 급수는 낮아요. 누가요? 원욱이. 아니. 거기서 사제고 이게 낮은 거지. 네. 실력은 그 사람이 그 우회 선생 밑에 최고로 쳐요. 나중에는 그뭐 교통사고 나서 아무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 나 거기도 가봤어. 아까 고쳤어요, 다. 예? 교통사고 안 되면 자기가 고쳤다고. 예. 고친 다음에 갔어요, 제가. 저는 고친 다음에 봤는데, 교통사고 나서 몸이 거의 다 망가졌다면서요? 망가졌지. 그거 다 고쳤어요. 그냥 포함해서 그 상당시 할 때 거기 가서 갔다 오는 사람 진짜 못 봤어. 제가 그 사람은 놀란 게 얘기 나중에 뭐 지나갔듯이 우리나라에 가진 무술에 진짜 고수예요. 그 호합사 그 스님은 원욱 스님 지금 호합사에 안 계신데 안양에 있는 그 호합사에 있던 원욱 스님은 키도 작아요. 여기서 그분보다 작은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원래는 이제 그 골불사도 쪽이 불무도가 아니에요? 승무도가 있나? 불무도? 원욱 스님 제자가 한 게 승무도인데. 거기 네. 선무도가 양익 스님이 예, 양익 스님인데 그 원욱이 그 우회인데 이 신임을 저기가 받았어요. 저분이 가서 저분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선무도를 그 원욱이 못하고 손안무라고 해서. 아, 그런구나. 예,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스님이 있는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제자들도 왔는데 거기 제자를 받을 때 재미난 사건 하나가 타권도 세계 선수권 우승하고 이제 이런 애가 하여튼 젊은데 힘 팍팍 넘치니까 그런 애들도 돌아다니는데 한판 겨루자고 옛날 무협지더만 그래가지고 그 범어사 앞에 가서 계속 기다린 거야. 그래서 저 지금 얘기하고 씨북구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계속 따라붙으니까 그래? 그러고서 한번 해봐? 했는데 이게 탁 뜨더니 뜬 상태에서 돌더라고요. 이게 어려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걸 이게 탁 떠서 뜬 상태에서 딱 돌아가니까 거기서 앞에서 때리진 않고 빡 찌어나가 보니까 칠 수 있었다는 거를 1합에 딱 그리고서 저 좀 제자 삼아 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태권도를 끊고 글로 도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무술 잘했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는 무술을 하는 사람 중에 나이 젊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잘 돼야 한 50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탐이나 사람이 무술하는 사람이 전혀 무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점잖은 선비 같은 느낌인데요. 옛날 무협지 보면 태양열이 뭐 가라앉아서 반박 귀진된 그런 느낌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항전해서 누가 보면 에이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이 수련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원욱의 제자였는데 원욱 스님이 저 사람이 제자복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볼 때는 원욱 뭔가 할 것 같아요. 원욱은 성격이 이 무승이에요. 무승. 그래. 제자가 나 제자. 원욱은 봤더니 호승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단전업 다녔을 때 그 선생이 우리 하다가 쭉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차로 갔으면 둘러앉았는데 이게 좀 더 할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농담하고 치잖아요, 옆에. 우리 그 가신 양반에 그 습성이 좀 있어. 얘기하다 옆에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몸이 탁 튀더니
그걸 피해 장난삼이 가는 거거든.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동작이 탁 튀는 게, 아, 이 사람 이거 무섭긴 하겠구나. 그냥 몸에 뱄어.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보면서, 이거.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완선 뭐 수맥이 어쩌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주 우습다 이거지. 그러면서 간 김에 이제 우리 그 단종을 도장 그 선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뭐 토곡에서 기르고 저래서 기른 거에서 닭 좀 얻어먹기로 한 김에 준비하는 동안에 딱 붙이는데 그때 당연히 도장에 있는 사람 가르치기가 좋더만. 그런데 있는데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인 2조 돼야 쉽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꾸 붙여 이래야. 그렇지. 그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붙이세요 이제 다니는데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딱 하고 이렇게 하면 딱 붙이면 머리가 찡하네? 밑에서 이게 보조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위에서 붙이라고 딱 놓는 순간 이거 이상하네? 다니면서 기운 받았던 걸 막으니까 몸이 바뀌잖아요. 단전하고 오래 하니까 그걸 읽더라고 몸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꽝이 아니구나. 이거 엉터리가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엉터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엉터리가 아닌데 종이 몇 장 붙이니까 남 볼 때는 얼마나 웃어요. 근데 자기 몸으로 텅텅 느끼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이야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바뀌지? 이 사람 또 수련을 오래 해가지고 좀 몇 장 붙이고 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야 여기가 아까 거긴가? 자기네 도장이라 아는데 그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기만 딱 잡으면 벌써 이게 편안하잖아요. 무술하는 사람인데 그쪽이 강하더만 살기. 기분이 딱 편안해지니까 그때 사람이 공손해졌어. 좀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러고 나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보자 그냥 반 여기서 그 중국 태국 거의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데 난 잘못 들거든. 그게 아니고요. 그때 참 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때 그 원욱 스님하고 그 몇 분이 우리 도장에 있는 그 관장 그 양반을 끼어서 갔는데 소림사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겉으로 보여주는 그 수련이 있고 왜 고승들만 하는 무술이 있대요. 그 일반적으로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 이게. 그러면 이 원우 스님 같은 분들 초청하면 뭐 다른 분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시범 보이고 교류하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나라 고수, 저쪽은 완전히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서로 고수끼리. 그래서 했더니 갔다 와서 별거 안 돼. 별거 이런 얘기가 한번 해봤다 이거지 서로. 그 왜 의견 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니지. 근데 원익은 워낙 거기서도 이게 거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래요. 워낙. 근데 이제 몸이 망가졌다가 자기가 호흡하고 이래서 다 싹 고치고 아주 대단하더라고 이 사람.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제자가 저 사람은 아마 훨씬 지금 경제가 더 높을 거예요. 무술한 티가 안 나. 호승심이 없어요. 기본에 제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무술하는 사람은 표가 나거든요. 어디가 이거 쓰고 싶어 하거든. 이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에 벌써, 근데 그게 벌써 10년 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 초청했었거든. 우리 학교를 그 사람 다 초청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고수문파에 태국문파가 있대요. 태백문파. 근데 이 사람들이 안양적에 도전 한번 냈다가 대여만 뚫어나고 다시 들어갔거든.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고수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전에 중국이 별거가 아니라는 이유는 정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분도 중국 가서 많이 했어요. 저분도 지금도 수련해. 강원도 교수인데, 이 수련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저 교수도 한 편이죠. 왜냐하면, 지금 태국권 한 사람, 태권도 한 사람, 유도 한 사람 다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한두 번은 이겨도 이 격투기에서 살아남은 무술이 없어요.
그 고수를 다 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밑에 애들이 나가냐? 아니에요. 자네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치려고 만든 무술을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그것도 알고 공부하는 건데. 그것도 알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그쪽 면에서 별거 아니라는 거지. 별거죠. 왜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날라가지. 아니, 저 동네 체육관에서 한 무술로 태웠던 그 15분에 보면 그 86투거든. 보이질 않는데 얼마나 그 식거리를 하는지. 근데 중요해요. 네? 근데 한 방이면 거의 끝난다니까. 이게 UFC 걔네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중에 빈틈을 놓고 들어가 친다니까. 한 대 맞고 한 대 쳐갖고 이기면 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쓰고, 그러니까 세계 좋은 싸움거리는 다 갖다 대는데, 그러니까 태국에서 쓰는 이거치 다 들어가잖아. 안 돼. 그 어느 거 대단한 양반이 좀 소림해서 초청해서 아, 예. 그래서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단장부터 그래도 굉장히 재밌어서 별 얘기 다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교도장 다녔기 때문에 아까 저분한테나 딴 분들한테 도교 쪽에 제가 3년 열심히 했거든요. 네? 3년을 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교도 그렇게 무서운 데가 아니거든요. 진짜 도교는 뭐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기본적인 거 아까 진정만 하는 도교에서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단전 호흡을 하려면 단전 호흡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단전을 찍어서 풀무지를 시키는 게 단전 호흡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빈몸이 단전이잖아요. 빈몸이 숨쉬게 해라. 이건 진종에다 초점 맞춘 거랑 같은 거지. 자기의 원래의 바디가 이 육체 바디가 아니라 원 바디가 얘가 숨쉬게 하는 거예요. 단전이라는 뜻을 잘못 해석하는 잘못했어. 진종을 넣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것도 진종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단전을 이미 여기에 해버리니까 그 자기 해석한 수준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전은 똑같은 단전인데 아니. 해석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전이 네, 단전. 빗단자에다가 이제 또는 불빗단. 잇몸이니까. 빗단에다가 답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육신의 단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단전이 네.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고 딱 온몸이 단전이라고도 해 또. 그렇죠? 많이 들었죠? 조금, 그러니까 그 중에 뭐가 단전일 거예요. 그 자기들도 말을 해. 그래 놓고 수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단전 하나를 찍어서 공을 찍어서. 그걸 중심으로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여동기파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쪽을 그렇게 하는 수련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한 점을 가는데 한 점을 어떻게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단전의 본 뜻으로 가든가 본 뜻으로 하는 그 해석이 가든가, 전혀 다르거든요. 아니면 이거 있잖아. 어맨 오브 라이트 맞죠?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을 성경이나 이런 데서 빛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빛이 빛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모도인 같은 경우에도 단이란 말을 중시했던 거고 예전에 했던 거는 이 빛단에다가 이거는 원단 뜻의 기본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그래서 갖다 썼는데 이 하단전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하단전이 최고면 1, 2진 중 1시간 뜻도 안 맞지. 안 맞지. 그러니까 불경이 뭐니 이런 일주일체 다중이가 아니고 그게 일주일체 다중이래 갖다 대야 이게 진종자가 되잖아요. 그럼 진종에 해당하는 그 힘은 일중일체이기 때문에 그 단전은 어디도 상관없거나 다여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단전 어디 갖고 싸우고 나중에 단전이 어디 갖고 그냥 싸우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지점을 갖고 싸우는 그렇죠. 몸의 어느 부분 갖고 싸워요. 수학 개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수는 그게 거지. 아니거든.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우치는 거 아니야? 같이 일리진 한수방이니까. 그렇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상단을 개념 두고 개념이 좋아지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념을 정리를 해야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뭘 개발할 거에 따라서 상단을 볼 거냐, 중단, 하단을 볼 거냐 다른데 어차피 빛에 어느 함정을 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죠. 큰 뜻만 알고. 근데 큰 뜻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가 되는 저는 하단부터 시작해서 중간 상단이 그런 모이잖아. 보통 그렇게 가르치 보통. 예. 근데 그 수련법 자체가 이런 거야. 아까 이제 선천이니 후천이니 얘기하고 지금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얘기 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죠?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처음에 초보들이 1.5씩거리에 한 점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단이냐 중단이냐 상단이냐를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온몸을 바라보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단전을 바라보면 서로 실수해도 몸이 잘 안 망가져요. 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하면 진종의 가능을 놓치기만 하면 이쪽에 기운이 잘못 모이기 때문에 거의 상기병이 걸려요. 네. 상기열이. 그래서 상기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생각을 해도 아래서 해라, 아래서 하라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데 안전하네. 안전하죠. 좀 편해. 그런데 그게 이제 금과 옥교처럼 되는 것도 잘못이고요. 여기로 가도 전투를 바라볼 때 문제가 없어요. 해성이 전혀 그런데 여기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상기병과 정말 몸이 바뀌는 걸 구별하기가 어렵게 여기는 변화가 느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몸의 느낌이 여기가 예민하게 있어요. 여기가 예민하게 있어요. 몸은 아래쪽이 예민한가? 그러니까 여기 훨씬 여기가 예민한다. 사용되면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리고 돌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계속 아까 추천 설명을 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올린다는 거고요. 추천을 여기 그 잡아서 사람들이 추천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추천은 임동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추천이 하늘이 도는 거잖아. 하늘이 우주가 도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가 돌게 하려면 처음부터 우주를 떠올려야만 우주가 도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거 다 가짜라니까. 아니 대신에 몸은 좋아져. 우주가 몇 군데 있다는데 한 군데 가지고 그러니까 250억 년 가는 게 제가 이거 사진 보니까 지구 같은 게 세계의 수익이라. 선배님 아닙니까? 예? 선배님 아니세요? 왜? 지금 선생님한테 저보다 훨씬 선배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배 후배죠. 초보도 안 되는 수준을 말씀하시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아니 나 이제 후배가 더 원래 제자가 더 올라가. 죄송한데 난 선배라고 생각하고 선배가 지나서 오늘 완전 초보들 원래 선배 지나가는 사람이 마무리를 더. 자, 요거 정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을 응시를 하면 한 점을 응시하는 건 굉장히 편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명상을 잘하는 것처럼 한 점을 바라봐야 관찰이 쉽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고 한 점에다 집중을 하는데 어디다 할 거냐인데 보통은 하단전을 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아예 바꿔서 꼬리뼈를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단전 놓고 따지기도 머리 아프고 꼬리뼈 보면 꼬리뼈는 그 인도의 요가, 쿤달리니 요가 같은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술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공통점에 힘의 원천이 꼬리뼈에서부터 친다고 그래요. 사실은 하단전이에요. 그럼 힘에 저도 명상하다가 처음 느꼈던 기운이 꼬리뼈였어요. 뭐지? 꼬리뼈에 집중을 안 했는데 제일 먼저 몸에서 시작하는 힘 포인트가 꼬리뼈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꼬리뼈 봐라. 꼬리뼈 봐도 문제도 없는 데다가 힘점이 시작인데 몸도 좋아지고 문제될 게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죠. 왜 그러면 최고이지도 않고 단전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하는 게 단전 호흡이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전 호흡을 할 때 뭐부터 했어야 되냐면 호흡은 아니까 단전이 뭔가를 화두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전이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도장에 가면 하단전 거기 봐. 말을 한 번씩 해.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온몸이 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단전은 여기서 배꼽 아래에서 어떻게 몇치 아래로 내려가서 위아래가 7대3, 어떤 8대2 이래 가면서 가르친다고. 그렇죠. 네. 성문호흡은요, 단전이 성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성문호흡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다른데 그렇게 따지는 하는 뭐냐? 그 포인트가 가지는 기운에서 초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선천기나 최고의 기는 생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법이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단전도 성문도 상관없어요.
그 따지지 말고 야 우리는 편의상 이걸 하는데 여기에 진종이 있다 또 우리 모든 게 있다 또 이 설명만 잘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걸 좀 안 한다니까 가르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말하고 끝이야 이게. 이렇게 배워본 적 없죠?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줘. 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전 호흡 이러면 원래 이제 단전 호흡이면 단전하는 방법이 호흡이니까 그 대부분은 호흡하면 쉽게 와닿으니까 앞에 거 얘기를 빼고 뒤에 걸 하는 거죠. 맞아요. 방법이니까. 맞아. 그래서 원래는 앞에 걸 호흡으로 하면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르치는 거는 일반인을 가르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부분 문장의 뒤에 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관련되는지도 몰라요. 본인도. 네.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몰라요. 이 몸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야기해놓고 그걸 처음에는 모르는 제가 단전호흡을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 맨 처음에.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해놓고 보니까 단전호흡 말이 그걸 통해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단전호흡파가 단전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우리 아까 그 정 교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시고 분석적으로 하신 분인데도 저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주류적으로 하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원래 이걸 거다라고 원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얘기 제가 창작이 아닌 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번역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일이죠. 그 소주 전달해서 하려니까 천상 꼬리피 올라가야 분명히. 참 선배님도 알지네. 지금 말씀하신 보니까 다시 공부하셔야 그게 돼요. 아니고 아니면 하단전이든 꼬리뼈든 어디든 그 어디든. 거기다가 진정자 또는 그 뭐 그게 우주 최고 뭐 우주신 또는 주인공 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놓고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우주의 모든 힘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얘가 처음에 바라볼 때는 그거 쳐다보기도 바쁜데 익숙해지면 이 힘이 저절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저절로 퍼져나가. 그러면 원래 흘러넘치던 가두라고 써있어 거기에 책에. 그런데 이걸 돌리고 있는 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거기 기운이 차니까 한 점에서 있는데 거기 우주 같은 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비인데 약한 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현빈일규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현빈일규라는 건 직원들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기운이 돌아가서 구멍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온 전신을 제대로 돌면, 온 전신을 제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몸 자체가 환하게 제대로 빛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대주천이다 이거지. 근데 왜냐면 내가 몸 자체를 다 돌았으니까. 근데 이제 수련한다고 다윗에서 수련하는데 의심나는 거 없어요? 의심나는 거. 거기서 숫단자를 그 쌀만 가져와서 수련한다고 그래서 낙하산 뭐 가위 배안내줄 것 같은데. 거기 문간 무슨 말씀을 하는데? 아까 저기 낙하산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숫단자로 가는 그 쌀만 가져가서 뭐 수련한다는데 의심나는 거 없냐?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요. 아니 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측정이 안 되지. 진짜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이 사람이 밥을 안 먹고 1년을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하는 게 뭐에다 집중을 해서 아까 오늘 주제가 명상이거든요. 이거 마무리하느라고 얘기 드릴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고 뭘 조금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뭔 짓을 하고 앉아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들어가서 뭘 얻어갖고 나와요. 왜냐면 제대로 수련을 하나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수련을 하려고 들어갔으면 수련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지만 그때 수련하고 있는 거지. 그때 수련을 그냥 봐봐요. 수련을 한다는 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앉아있으면 3년이 아니라 30년을 해도 3년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기 그 사람이 자기 훨씬 근데 그 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동의하는 그게 쌀만 먹고 숨겨? 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죠? 김대수 박사하고 뭐 먹고 딴거 먹고 굶고 그런 거 아니지. 어떻게 해?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물은 해봐야 되는데 물을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데
물이 불에 있는데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수련의 목표인 사람은 물 안 먹는 게 수련의 목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수련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왜 그걸 해? 그거는 장작을 하면 계속 하는 게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도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을 안 넣어줘요. 안 넣을 수는 있거든요. 제주도 비지. 아니, 오줌 먹으면 계시나고.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 그걸 마시고, 그러고 충분히 그랬다. 진짜 친하대.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물 먹으면 탈이 나는 여자가 있어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명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수련은요. 네. 그래서 어쩔 거냐 이제. 그래서 물 안 먹는 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나는 그냥 마음대로 먹는 게 되고 안 되고 안에 나는 첫 번에 딱 저기 의심이 가더라고요. 물 안 먹고도 저거 어떻게 나를 먹고 이러니 나중에 애기가 공기 중에 습기를 다 빨아들이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배를 먹어서 버리고. 아니 근데 그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직은 초점이 그쪽에 가 있잖아요. 네. 티벳 밀교 수련은 네? 티벳 밀교 수련에 네. 티벳 옛날에 이제 그 고승을 증거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 수련 방식이 그 티벳 쪽이나 인도의 쪽 가면 땅이 넓어가지고 무지하게 뜨거운데 무지하게 추운 데가 있잖아요. 무지하게 추운 데 가서 옷 많이 안 입는데 거기서 한 2년이면 1년을 버티고 와요. 근데 옷을 많이 입고 뜨뜻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4대를 다스리면 된다. 지수화풍. 그러니까 추운 데서는 불기운을 살리고 여름에 더운 데 가서는 이 뭐 물기운을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슬러 수영법이 원래 있는 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거야라든도 거쳐서 그래서 뭐 수련은 언제나 뭐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더운 데 가서 그 고생을 하느니 예를 들어서 이 원소를 알아가지고 내가 어디 날아다니겠다는 거 뭐 하려면 그 수련을 해도 돼요. 근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그걸 이용하는 법을 좀 아는 거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다고 깨달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항상 수련에서는 영도를 도일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서 호흡을 해서 습기를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수련법이고요. 그런 수련이죠. 그 수련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럼 물 안 먹고 살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깨달음에다 초점을 맞춰서 뭘 알아갈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수련 방법이니까 불태우라는 느낌. 아까 좀 무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 살기를 싫어하고 생기를 진짜 좋아한다는 것은 저 아까 참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많은 무술인들 보면 살기를 좋아하는 게 진짜 만한 사람들 중에 그래.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진짜 그 원인이었겠습니까? 그분, 원인이니까 그분은 아까 생기, 그거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설기가 아닌 쪽에 반대예요. 네, 반대로 하시니까. 보통 살기를 좋아하는데, 무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보다 고수예요. 그런 진짜 생기를 좋아하는 고수다. 그건 진정한 고수죠. 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얘기할 기회 주시면, 제가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네. 저 사이트 보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나와보게 됐다고. 솔직한 제 생각이지만,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기에 좀 거슬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간에, 나보니까 진정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신 분들 같아가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 예. 동량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예. 그때 다음 주에도 또 뵙고요. 기회 다음 꼭 나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언제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바로 결론에 해당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진리든 뭐든 간에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찾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주제를 올리더라도 합리적인 사고로 찾아가려고 하고 또 기왕이면 최고의 진리를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오늘 시간 적당히 끝나는 셈이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뭐 소리만 올라가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이건 더 올라가야 돼, 사실은. 아직은. 네? 아니, 왜 얘기하다가 의견하는 거, 우리나라 아직 좋지가 않아서 그런데, 서양 애들 토론은 완전히 인신공격하듯이 싸우잖아요. 근데 진짜 인신공격은 좋지 않지만, 자기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피해 나가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여기서는 제가 서양 흉내려고 하지 않아요. 서양에 가면 이런 식의 토론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누구든지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거 하고 대신 그게 독점으로 하는데 틀리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거 제가 사회자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도 줄여야 되지만 나중에 보시다 보면 제가 줄여야 될 때선 얘기 안 합니다. 30분이고 거의 이상을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제가 필요 없는데 저도 듣기만 해도 바쁠 때는 듣죠. 그런데 딴 데로 간다든가 자기 주장이 생각보다 많다든가 책만 쓸데없이 인용한다든가 이 경우에는 제가 악역을 담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 귀하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듣고 오셨는데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서 이게 좀 빛나는 토론장이 되고 우리 스스로 발전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